글자에 저만나 비겁하지만 내가 못나서는 거야. 잔인한 이별은 사랑의 말로 그 어떤 말도 위로될 순 없다고.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 멜로 막이 내려오네요 이제.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파랗게 물들어 시린 내 맘 눈을 감아도 널 느낄 수 없잖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죠. 우린 시들고 그림 속에 맘이 멈들었죠. I'm singing like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길들 새겨와줘. 뜬구름에 날려보낸 사랑.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11월 28일 장중방송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리스크 관리자 배프로와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흐름 정프로님과 이야기 진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프로입니다. 오늘도 오전 증시 브리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시장 방향성 제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오전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인민은행의 예금 지급 준비율 인하 영향으로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 강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약 1%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환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자, 아울러서 코스피 코스닥 현재 한국 시장의 하락은 내부 악재가 아닌 주변국들의 체계적 위험으로 인한 하락이다 보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은 미국 10년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위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약 1.6%, 1.7%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스피는 포스코 케미칼이 업종 상승을 리드하였지만 비금속 광물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 특징으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징으로 위믹스가 상장 폐지로 인해서 위메이드 맥스가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게임 시장 업종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를 위협하고 있는 리스크는 중국 시위 확산입니다. 이 시위 확산이 시장 전체를 흔드는 형국을 보여주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큰 리스크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만큼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진 만큼 충분히 반등하며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원인과 결과가 정해진 리스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유 없는 하락이 아니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 차분하게 보면서 리딩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CPI발 호재 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연준 인사들 역시 12월 13일, 14일에 열릴 FOMC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시장의 불안 수위를 한층 높이는 발언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주 11월 고용지표 결과가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시장 스스로가 불안 수위를 높일 수 있겠으나 시장이나 연준이나 모두 11월 CPI, 13일에 있을 CPI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시 고용 이벤트나 연준 발언은 중립적인 영향에 국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시장은 현재 대응이 아니라 사전 대응이 아니라 사후 대응해야 하는 단기 이벤트가 주중 산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미 기존 악재들이죠.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실적 하향 조정 등 이미 내성이 생긴 시장 상황인 만큼 하방보다는 우리 박스권 레인지 장세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상정해 놓고 저 100%님과 정프로 따라오신다면 발맞춰서 걸어가기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관련 리스크들이 좀 많이 있었고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고용 지표라던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나오는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갈지 좀 흐름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기간을 짧히고 시간을 줄여서 오늘 오전에만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뉴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정책 방향성 하나 나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우주 로드맵 선포, 우주항공청 내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금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 6대 정책 방향이 담긴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향성을 결정짓는 목표가 오늘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특별법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 1분기에 설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에 의결과 하위 법령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하나씩 잡으면서 1분기, 2분기 순차적으로 가고 싶은 방향성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우주 로드맵은 나사 등과의 국제 공동 연구 착수 등을 거쳐 내년 안에 항공청 문을 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이를 위해서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하면서 특별법까지 제정될 것이다. 그럼 이 같은 소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련 업종들을 살펴봐야 되냐? 그 관련 업종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AP위성, 다음으로 세트랙I, 그 다음에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등 우주항공산업 테마들 현재도 많이 오르고 이미 올랐던 적도 있지만 앞으로의 우리 정책의 방향성은 이렇다라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화물연대, 정부와 첫 교섭 나눴지만 대기업 중기 물류 차질은 계속적으로 비상이다. 지금 화물연대가 지금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민주노총이 화물연대와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파업이 오랜 기간 앞으로 장기화가 예상되다 보니까 각 산업에서 계속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철강 제품을 육로를 통해 내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차, 우리 자동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 캐리어 또한 운행을 중단하면서 직원들과 우리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까지 같이 피해를 보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후판 등 자재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자재 납기 일정이나 운송 방법 등 조정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해외와 함께 계약한 부분이 지금 현재 총파업 때문에 지연되면서 기업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파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관련주들을 체크해 봐야 되냐 봤더니 자, 여러 부분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 관련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철강 주요 품목도 있고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등 자동차 대표주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조선,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주 관련주들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 정프로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다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장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자 우주 쪽인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 쪽으로는 현재 개발 상황이다. 현재 미래가 밝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국내 다양한 생산이 필요한 업종에는 파업으로 리스크가 많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 형태보다 미래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둬도 좋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와서 저희 보유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구산업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9%까지 해서 이제 VI 발동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거 저희 5% 손절가 잡아드렸었죠. 다 한 걸로 알고 일부러 따로 딱히 짚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손절 라인도 잘 지켜주셔야지 9%까지 그렇게 떨어질 때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들 더 많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5%대 다 정리하셨기를 바랄게요. 이거 잃을 수도 있어요. 투자는 당연히 저희가 모든 게 100% 맞으면 좋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절가를 잡아 드린 거예요. 이제 수익을 볼 때도 그렇고 손절을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잃을 때는 적게 잃을 수 있고 돈을 벌 때는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다른 뉴스들도 많이 별로 딱히 집어드릴 건 없고 엔터 관련으로 해서 하이브 종목들 몇 개 한 가지 또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탄소년단부터 뉴진스까지 하이브 레이블즈 MMA 2022년 10일관왕. 자,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이 MMA 2022에서 총 11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MMA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상식 중에 하나이죠. 자, 뭐 방탄소년단,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가 9개 부문에서 총 11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자, BTS가 4관왕을 차지했고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자, 근데 왜 시장에서는 하이브가 반응을 안 할까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말에는 상당히 많은 시상식이 있습니다. MMA가 진행된 거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거부터 해서 멜론 뮤직 어워드 뭐 이런 것도 있고 MMA가 멜론 뮤직 어워드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마 그리고 시상식 각 MBC나 그런 공중파에서 진행하는 가요 결산 대회 등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씩 실타래가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동안에는 꾸준히 보시면은 왜 하이브를 추천을 했는지 알겠다. 왜 얘네가 올라가는지 알겠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시고 계좌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손잡이 꽉 잡으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리고 한한령 관련으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콘텐츠 업계에서 하나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 뉴스는 많이 안 볼 겁니다. 콘텐츠 업계는 콘텐츠 수출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산업 대비 판호 발급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한한령 기간에 제작한 작품 판매로 매출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뭐 드라마 관련으로 해서만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음악 쪽으로도 그리고 컨텐츠적인 부분으로도 하나씩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이브 관련으로 해서는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생길 겁니다. 자, 왜냐? BTS를 빼놓고 말을 할게요. 자, 현재 하이브에서 나와 있는 신입 그룹들 르세라핌, 뉴진스, TXT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 중국 시장 진출을 안 했습니다. 뭐냐? 신규인데도 지금 이렇게 핫한데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 진출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그러면은 뭐다?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증권가에서도 바라보는 하이브는 적정 가격이 23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 얼마이죠? 13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10만 원
약 한 80% 정도는 더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주시면 된다. 자, 신화콘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짚어드릴 건 없고, USB 관련으로는 그렇게 이슈가 계속 많이 뜨는 건 없어요. 언제 한번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분 좋게 계속해서 보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관련으로도 지금 이미 굵직굵직한 거는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호재 같은 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 전기차 산업 교체식 배터리 도입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나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터리를 뭐 폐배터리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이런 곳에서 또 하나의 시장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알티케미스트도 그렇고 이제 따로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는 회사겠죠. 왜냐면은 충전 관련된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수 치시면 되는 거세요, 여러분들. 자, 국일재지는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1.14%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희 종목들 손절친 종목 하나 빼고는 정말로 다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들 나갈 거 체크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는 무조건 하나 나갈 거니까 잘 집중하시고 리딩방 계속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중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리딩방에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